내가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신장이 약하다. 당장 채널 고정하시고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신장 기능 약화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는 내 몸의 경보 시스템이 이마에 있습니다. 정수리와 이마를 한번 꾹꾹 눌러보시겠어요? 지금 만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 신장과 영양 공장인 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 블랙박스입니다. 신장 소장뿐만이 아닙니다. 두 정부와 머리가 난 부위 및 눈 아래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수리가 물렁물렁하다? 바로 몸에 나쁜 습기가 찼다는 신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담습이 차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지지 못하고 찌꺼기가 몸에 축적되면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여기 고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신장의 기능을 알아야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신장에 가장 중요한 두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장정이고 두 번째가 신주수입니다. 신장정이란 뭐냐? 신장이 정을 저장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이 무엇냐 하면 바로 우리 몸을 돌리는 슈퍼연료이자 생명의 씨앗입니다. 정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호르몬의 재료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르몬의 종류가 400가지가 넘어요. 이 엄청난 에너지원을 신장이 금고처럼 딱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면 단순히 소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력이 떨어지고 호르몬의 체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신주수란 신장이 물의 대사를 주관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신장이 우리 몸의 물을 책임지는 수도국장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몸에 순환을 할 수 있도록 돌리고 또 더러운 물은 소변으로 쫙 빼내는 일을 총지휘하는 겁니다. 만약 이 수도국장님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 곳곳에 더러운 물이 고이고 담습이 되어 결국 두피에 이 담습이 쌓여 이 물컹물컹한 습기가 차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물컹물컹. 그럼요. 나도 옛날에 물컹물컹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딱딱해, 이게 탁탁탁, 이게 딱 쳐서 땅땅땅땅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물질이 중간에 낀 것 같은 사람, 그럼 담이 머리가 빠져요. 왜 하필이면 정수리로? 아니 하필 정수리에도 모일죠. 땀으로 좀 흘리고 소변으로 나가는데 내보내고 필요한 곳으로 쓰이지 못하고 쌓여서 두피에 쌓여. 비강에도 쌓이지. 그 다음에 뇌에 쌓이고 그 다음에 두피까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쯤에서 의문이 드시지요? 신장은 저 아래에 있는데 왜 하필 머리 꼭대기가 물렁물렁해지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집천장 누수다, 꽉 막힌 하수구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하수 막힘, 배출의 실패입니다. 신장이 수도국장이라고 했죠. 원래는 우리 몸에 들어온 물이 싹 돌고 영양물질로 쓰이고 더러운 찌꺼기 이물은 소변으로 쫙 빠져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출 펌프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두 번째, 찌꺼기 물의 역류. 빠져나가지 못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맑은 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끈적끈적한 가래 같은 노폐물로, 즉 담습으로 변질되어 쌓이게 됩니다. 맑은 물은 흐르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그럼 뭘까요? 고인물은 썩으면 여기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붕 밑의 고인물.
이 끈적끈적한 노폐물이 순환을 하고 돌다가 딱딱한 두개골, 해골과 말랑말랑한 두피 사이 틈에 끼어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드려보면 탕탕탕탕 소리가 나야 되는데 두개골과 두피 사이에 이 찌꺼기 물이 차오르면서 끼이니까 만지면 마치 물을 잔뜩 먹은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두피에 고인 썩은 물로 인해 탈모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톱은 간에 잎사귀고 머리카락은 신장에 잎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에 해당되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레 잎사귀인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는 이치입니다. 머리카락 잃는 것도 무섭지만 더 심각한 건 뇌기능 저하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는 그래도 하는데 가끔 멍하게 있다거나 암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아이를 탓할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들도 네. 그렇게 와요? 그 담즙 쌓일 수 많아요. 의외로 우리 애는 착한데 도저히 성적이 안 나와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니요. 담즙 때문이면서 동시에 혈액이 덜 올라가서예요. 담즙은 림프순환에 의존하는데 담즙이 꼬이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덜 되고 림프순환도 덜 되니까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현대의학적으로 심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붙어 있죠. 여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성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즉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장기능 저하는 현대의학의 부신피로증후군, 즉 만성피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마선이 자꾸 위로 후퇴하는 분들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내 몸의 정, 에너지의 원료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정부 부근이 아프면 신장과 밀접한 방광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요실금 방광염, 요로결석, 신장결석, 전립성 비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누르면 아픈데 손끝에 느껴지는 두피의 감각이 싸늘하게 차가운 분들, 마치 머리에 찬바람이 슝슝 드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양어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보일러가 식어가다가 꺼져가는 거예요. 신장에 따뜻한 양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분들은 머리가만 차가운 게 아니라 손발도 얼음장같이 차갑고 아랫배도 차고 추위를 유독 많이 타실 겁니다. 보일러가 꺼지면 어떻게 되죠? 방이 식고 활동이 움츠러들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정력이 뚝뚝 떨어져 무기력해지고 뇌기름까지 식어서 머리 회전이 느려지고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이마 한 군데가 푹 꺼졌다. 소장에서 영양의 흡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꼭꼭 씹어 먹지 않는 밥 먹는 식습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밥을 국에 말아 후룩후룩 마시나요? 소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잘 안 씹는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몇 번이나 씹으세요? 저는요, 나 어저께 저녁 때는 70번 씹더라. 입안에서 곤죽을 만들어 남기려면. 그러니까 먹는 양은 적어요. 오래 씹어요. 그게 흡수율은 더 높아. 씹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이 정도 빠르기거든요. 스탑. 됐잖아. 보통 30번 돼요. 15초를 씹으면 30번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카트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카트 해준 사이사이에 침이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화제는 자기 침입니다. 음식을 잘라서
내 침을 사이사이 넣어주는 게 이게 씹는 거예요. 입에서 절반 이상 소화돼서 내려가면은 위와 십이장을 거치는 동안에 소화가 더 완벽하게 되고 소장에서 영양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현미에다가 쌀하고 귀리를 같이 넣어요. 귀리가 우드득거려. 잘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귀리를 넣으면 많이 씹게 돼요. 그리고 묽은 김치 말고 알타리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 알타리는 들 씹으면 안 넘어가요. 알타리 뭐가 딱딱해 좀. 그래서 많이 씹어야지 넘어가요. 당근도 그래서 좋아요. 네. 당근도 웬만큼 씹어갖고 여기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곤죽을 만들어야지 넘어가거든요. 항산화도 되잖아. 당근에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우리 몸에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좋은 상태에서 산화돼. 그리고 산화되는 게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염증화돼. 염증화된 게 오래 있다 보면 질병화되고 암화돼요. 그러니까는 항산화제 하는 건 최초에 나쁘게 변화되는 걸 산화인데 산화되는 이 1차 단계에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항산화를 못했으면 그 다음엔 항염해야지. 천연물로 항산화, 항염이 좋아요. 그래서 당근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양배추 같은 것도 항염 효과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가 위염에 좋다 그러잖아. 비타민 U라는 건 울서를 얘기해. 울서의 주름말이에요. 양배추에 들은 비타민들이 궤양을, 염증화되는 걸 막아요. 꿀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프로폴리스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장은 탄수화물을 쪼개고 분해하고 십이장은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에서 대충 씻고 넘겨버리면 위와 십이장에서 감당을 못해서 음식이 뱃속에서 썩는 이상 발효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 독성 가스가 고스란히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의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고 소장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동양의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비별청탁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소장은 아주 깐깐한 판사님이라는 뜻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너는 맑은 영양소, 청이니까 흡수돼서 장기로 가. 너는 더러운 찌꺼기, 탁이니까 대변으로 가. 하고 칼같이 구별을 잘해줘야 해요. 그런데 쉽지 않아서 소장이 지쳐버리면 이 판결을 제대로 못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보내야 할 독소는 몸에 쌓여서 변비가 되고 흡수해야 될 영양분은 그냥 설사로 쫙쫙 빠져나가는 엉망진창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소장과 대장이 파업을 하면 우리 몸의 방어막인 면역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은 물론이고 여드름, 뾰루지 이건 피부과 가서 약 바른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장 속에서 썩고 있는데 잎사귀만 닦는 격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게 위와 십이장을 거쳐 소장 융모에서 쫙 흡수되어야 하고 비로소 피가 되고 우리 몸의 핵심 연료인 정, 즉 호르몬과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거울을 보세요. 이마가 푹 꺼졌다거나 색이 안 좋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비싼 영양제를 찾을 게 아니라 밥을 입에 한 번 넣어서 30번 이상 꼭꼭 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소장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즉 소화기관의 토탈 케어가 건강의 진짜 열쇠입니다. 오늘의 결론, 얼굴 경영이 곧 건강 경영.